가령 자기 딸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전제에서 딸 친구에게만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어조로 잘못을 강조하여 혼을 내거나, 예를 들어 애를 잠을 재우지 않거나 옷을 벗겨서 내쫓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엄마와 아빠가 싸움하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도, 이 모든 것이 안녕하세요,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신체적 학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친구랑 싸우고 있어서 딸도 혼을 내고 딸 친구에게도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딸 친구 엄마가 자기 딸에게 뭐라고 했다면서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서적 학대가 될까요? 딸도 혼을 내고 딸 친구에게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한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안에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자기 딸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전제에서 딸 친구에게만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어조로 잘못을 강조하여 혼을 내거나, 아니면 친구 부모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을 쓰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운 거냐, 이런 식으로 부모를 비방하면서 혼을 내면 이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유형력을 동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를 제외한 언어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애를 잠을 재우지 않거나 옷을 벗겨서 내쫓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엄마와 아빠가 싸움하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도, 이 모든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고 차별해서 편애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럼 내 행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그리고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 정도와 태양, 행위 일에 대한 경위, 행위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죠. 고려 요소가 많다는 건 그만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상 정서적 학대는 부모 자식 간에서 문제되기보다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대검찰청 형사사과장으로 근무했을 때 전국 아동학대 사건을 총괄했는데요. 그때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가 오히려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간담회를 통해 선생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현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무척 힘들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주 부적절한 방법으로 훈육을 해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한 이야기라도 크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상대로 훈육을 할 때에는 각별히 언행에 조심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라는 건 단순히 가정과 같이 양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치고 사회와 가정을 훈련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훈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의 기능은 가정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 아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을 막무가내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도 학교의 특징을 간과하고 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